여러분, 지금 독 먹고 계신 거 알고 있으세요? 10가구 중 7가구가 상한 참기름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추회장이 심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을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참기름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집 부엌 조리대 위에 참기름 있으세요? 있으시면 일단 위험 신호입니다. 냉장고 문짝에 있으세요? 역시 위험합니다. 그 참기름 언제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한 달 넘었다면 지금 드시는 게 독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우리나라 가정집 참기름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10가구 중 7가구가 이미 상한 참기름을 먹고 있었습니다. 70%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10명 중 7명이 상한 기름을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상한 참기름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췌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등 뒤쪽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집니다. 이게 바로 췌장이 망가지는 신호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희 67세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건강관리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나물 반찬 직접 해 드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견딜만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한 달 후에는 밥맛이 없어지고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그제야 병원 가셨는데 췌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신 참기름이었습니다. 6개월 넘게 가스레인지 옆에 둔 채로 매일 나물 볶을 때마다 넣어 드셨던 거죠. 그 기름은 이미 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식용유, 산화와 췌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실험실에서 수천 번 실험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참기름은 좋은 기름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췌장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더 위험합니다. 하루 3끼 중 2끼만 참기름 쓰셔도 지금 이 순간 췌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참기름만 써.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제는 참기름 품질이 아닙니다. 보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참기름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시한폭탄입니다. 상온에서 2주면 변질 시작됩니다. 30도 넘는 부엌에서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투명한 병이면 더 빠릅니다. 빛만 쬐어도 산패가 진행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엄마도 평생 이렇게 쓰셨는데 괜찮았는데 나는 비싼 참기름 쓰는데 냄새 안 나는데 괜찮지 않아? 위험한 생각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냄새로 구분 안 됩니다. 맛으로도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췌장 세포를 하나씩 죽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정희님, 참기름 보관 방법만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 췌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겁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행동이 여러분 췌장을 살립니다. 댓글로 정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집 참기름 지금 어디 있나요? 언제 사셨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70%가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참기름 안전합니까? 박미자 70세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이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꽉 잡고 물었죠. 어머님, 뭘 잘못 드셨어요? 박미자님은 아무것도 잘못 먹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식만 드셨어요. 매일 나물 반찬 직접 해 드시고 참기름 넣어서 정성껏 무쳐 드셨죠. 건강에 좋다고 믿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췌장염 직전이었습니다.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자주 드셨나요? 박미자님은 황당했어요. 저 나물만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 챙긴다고 먹은 음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미자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박미자님을 만난 건 퇴원 후였습니다. 박미자님은 제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저 정말 기름진 음식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기름은 어떻게 쓰세요? 참기름이요? 매일 쓰죠. 나물에 넣고 국에도 넣고요. 건강에 좋다잖아요. 제가 박미자님 댁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1리터짜리 참기름병이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예요. 뚜껑은 헐렁했습니다. 제가 병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 라벨에 적힌 날짜 8개월 전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된 기름을 매일 드신 겁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썩은 생선 같은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박미자님, 이 냄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 참기름이 그런 냄새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상한 기름 냄새였습니다. 박미자님은 8개월 동안 매일 독을 드신 겁니다. 아침 시금치나물에, 점심 콩나물에, 저녁 미역국에 하루 3번씩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그 기름 당장 버리세요. 둘, 새 참기름은 작은 병으로 사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두세요. 셋, 하루 반 티스푼만 쓰세요. 박미자님은 반신반의하셨죠. 이것만 바꾸면 정말 나아진다고요? 3개월 후 박미자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박사님, 등 안 아파요. 밥맛도 돌아왔고요. 몸무게도 정상이에요. 검사 결과 췌장 수치 완전 정상이었습니다.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참기름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박미자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을 망치는 참기름 사용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프라이팬에 참기름 두르고 계시죠? 한국영양학회 실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을 180도로 가열했을 때 단 30초 만에 염증 수치가 2배로 올라갔습니다. 2배예요. 건강 챙긴다고 넣은 참기름이 염증을 2배로 만드는 겁니다. 참기름 발연점은 160도밖에 안 됩니다. 프라이팬은 보통 200도 넘어가죠. 참기름 넣는 순간 산화지질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췌장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대전의 김영호 66세님은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참기름으로 하셨습니다. 3년 동안요. 작년 정기검진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참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오직 식힌 나물, 비빔밥, 국수에만 마지막에 살짝 뿌리세요. 볶음 요리에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쓰시고요. 한번 손상된 췌장 세포는 재생이 몇 년씩 걸립니다. 두 번째, 부엌 어디에 참기름 두고 계세요? 10가구 방문하면 8가구가 조리대 위에 참기름 두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싱크대 위, 식탁 모서리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독을 만드는 겁니다. 참기름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30도 넘는 곳에서는 2주면 변질됩니다. 여름철 부엌은 쉽게 40도 넘어가죠. 그런 곳에 참기름 두고 쓴다는 건 매일 독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조사 결과입니다. 가정용 참기름 10병 중 7병이 이미 산패 상태였습니다. 70%. 지금 여러분 집도 그 70%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냄새로 구분 안 됩니다. 맛으로도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몸속 들어가서 췌장 세포를 하나씩 죽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요. 무조건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두세요. 문짝 말고요. 문은 온도가 계속 변하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쪽 선반에 눕혀서 보관하세요.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다 쓰시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집 참기름 어디 있나요? 언제 샀나요? 한 달 넘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큰 병 사시죠? 광주의 윤성호 68세님 사례입니다. 대형마트에서 1리터짜리 참기름을 2병 사셨어요. 행사 때라 싸게 샀다고 기뻐하셨죠? 10,000원 아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병 다 쓰는데 4개월 걸렸어요. 마지막 한 달은 기름 맛이 이상했습니다. 씁쓸하고 텁텁했어요. 윤성호님은 아까우니까 하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그러다 복통이 시작됐고 설사가 계속됐습니다. 병원 갔더니 췌장 염증이었습니다. 10,000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몇십만 원 쓰신 겁니다. 건강까지 해치고요. 참기름은 개봉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200ml 이하 소용량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병은 한 달 안에 소진하니까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100ml에서 200ml만 구매하세요. 조금 비싸 보여도 그게 결국 이득입니다. 개봉 날짜는 병에 유성펜으로 크게 적어 두시고요. 냉장 보관에도 2개월 넘으면 위험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집 참기름 몇 밀리리터짜리인가요? 언제 개봉하셨나요? 네 번째, 약 먹고 바로 참기름 드시죠? 50대 이후면 대부분 약 한두 개는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아침에 약 먹고 바로 밥 먹죠. 그 밥에 참기름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참기름, 지방이 약물과 만나면 췌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한국영양학회지 보고서에 따르면 고지혈증 약 복용자 중 참기름 많이 먹는 그룹이 췌장 효소 수치 상승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약은 췌장 안정시키려고 먹는 건데 바로 뒤에 기름 먹으면 췌장이 다시 과로합니다. 쉴 틈이 없는 거죠. 약 복용과 참기름 섭취는 최소 2시간 띄우세요. 아침 7시에 약 드셨으면 참기름은 점심이나 저녁에만 쓰세요.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시면 참기름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하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약 드시는 시간 체크해 보세요. 참기름 먹는 시간이 너무 가까우면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복에 참기름 마시고 계시죠? 요즘 인터넷에 변비에 좋다고 아침 공복에 참기름 한 숟갈 마시라는 정보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에 참기름 마시면 담즙이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췌장도 급하게 효소를 만들어야 하고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과로하는 겁니다. 식품의약안전평가원 연구에서도 공복 섭취 시 췌장 효소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췌장 과로 신호예요. 광주의 이순자 71세님은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공복에 참기름을 마셨습니다. 2주 후 복통이 시작됐어요. 왼쪽 옆구리와 등이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염증이었습니다. 건강 챙긴다고 한 일이 독이 된 거죠. 참기름은 반드시 식후에 음식과 함께 드세요. 하루 1티스푼 이하로만요. 변비 때문이시면 차라리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공복 섭취는 췌장뿐 아니라 담낭까지 망가뜨립니다. 혹시 지금도 공복에 참기름 마시고 계시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췌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소용없죠. 그래서 다음에는 췌장을 살리는 참기름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5가지 위험 습관 고쳤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90%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 이것까지 모르면 지금까지가 다 헛수고입니다. 첫 번째 함정, 뚜껑 닫는 방법입니다. 뚜껑만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참기름은 산소와 만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뚜껑 느슨하게 닫으면 공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실험했습니다. 뚜껑 꽉 닫은 참기름과 느슨하게 닫은 참기름, 냉장 보관 2주 후 비교했어요. 느슨하게 닫은 쪽이 산패도가 3배 높았습니다. 3배요. 뚜껑 돌려서 끝까지 꽉 조이세요. 손목 힘 주시고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돌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흔들었을 때 공기 소리 나면 제대로 안 닫힌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참기름 수명이 2배 늘어납니다. 두 번째 함정, 눕혀둔다는 진짜 이유 모릅니다. 공기 접촉 줄이려고 눕힌다. 이렇게만 아시죠? 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참기름을 세워두면 뚜껑 안쪽에 기름이 묻습니다. 뚜껑 열 때마다 그 기름이 공기에 노출돼요. 뚜껑 안쪽 기름이 제일 먼저 상합니다. 그 상한 기름이 병 안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전체가 오염되는 거죠. 눕혀두면 뚜껑 안쪽에 기름이 안 묻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진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병 눕힐 때 완전히 수평으로 두세요. 비스듬하게 두면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함정, 냉장고 온도 모릅니다. 냉장고 안쪽에 뒀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냉장고 온도 확인해 보셨어요? 식품의약안전처 권장 온도는 0도에서 4도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냉장고 10곳 중 7곳이 6도에서 8도였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참기름이 한 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온도계 하나 사세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냉장고 안쪽 선반에 두고 온도 체크하세요. 4도 넘으면 냉장고 온도 낮추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 문 자주 여닫으면 안쪽 온도도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더 자주 체크하세요.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온도 몇 도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 함정, 다른 기름이랑 섞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기름 조금 남았네. 새 병이랑 합쳐서 쓰자 이러시죠? 오래된 기름은 이미 산패가 진행 중입니다. 새 기름에 넣는 순간 새 기름도 오염됩니다. 산패는 전염됩니다. 상한 사과 하나가 멀쩡한 사과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원의 한영숙 69세님 사례입니다. 한영숙님은 아까워서 늘 남은 참기름에
새 참기름을 보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 참기름을 넣는데도 2주만 지나면 냄새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병 바닥에 1년 넘은 기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새 기름을 오염시킨 거죠. 한영숙님은 1년 동안 상한 기름을 드신 겁니다. 남은 참기름은 다 쓰고 나서 병을 깨끗이 씻으세요. 완전히 말린 후에 새 기름을 넣으세요. 귀찮아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 섞지 마세요. 아깝다고 섞으면 둘 다 버리게 됩니다. 5번째 함정, 병 세척 방법 모릅니다. 빈 병 물로만 헹구시죠? 그럼 기름기가 안 빠집니다. 병 안쪽에 묵은 기름이 남아 있으면 새 기름 넣어도 금방 상합니다. 병 세척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뜨거운 물에 주방 세제 넣고 병을 담가둡니다. 10분 정도요. 그 다음 병솔로 안쪽을 문질러 씻으세요. 뚜껑 안쪽도 꼼꼼히 씻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 남으면 안 됩니다. 물기는 기름 산패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햇볕에 하루 정도 말리거나 드라이기로 말려도 됩니다. 병 안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미끈하면 기름기가 남은 겁니다. 뽀득뽀득해야 제대로 씻은 겁니다. 이 5가지 함정 모르셨죠? 알았어도 안 하고 계셨죠? 이것들 때문에 제대로 보관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뚜껑 꽉 닫기, 완전히 눕혀두기, 냉장고 온도 체크, 섞지 않기, 병 제대로 씻기 이 5가지만 더하면 완벽합니다. 특히 뚜껑 닫는 것만 제대로 해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열어서 참기름 뚜껑 다시 한번 꽉 조이세요. 지금 바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췌장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참기름이 독이 되는 5가지 습관, 놓치기 쉬운 5가지 함정, 이것들이 여러분의 췌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참기름은 볶을 때 넣으면 고소하니까 좋다. 틀렸습니다. 큰 병이 경제적이다. 틀렸습니다. 상온 보관해도 괜찮다. 틀렸습니다. 변비에는 공복에 참기름 1숟갈 위험합니다. 남은 기름에 새 기름 보충해서 쓰면 아깝지 않다. 둘 다 버리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췌장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건강 챙긴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참기름은 식힌 음식에만 마지막에 뿌린다. 200ml 작은 병만 산다.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눕혀서 보관한다. 뚜껑은 끝까지 꽉 조인다. 개봉 후 30일 안에 소진한다. 약과 2시간 간격을 둔다. 하루 1티스푼 이하만 쓴다. 절대 섞지 않는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비해 보겠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점점 기능을 잃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안 나오면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등 뒤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복통이 반복됩니다. 만성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췌장염으로 발전합니다. 췌장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박미자 70세님 기억하시죠? 응급실까지 가셨던 분이요. 8개월 동안 상한 참기름을 매일 드셨고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이 3배였습니다. 등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한 달에 체중이 3kg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췌장 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안정됩니다. 혈당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기력이 살아나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몸이 가볍고 개운해집니다. 무엇보다 췌장암 같은 무서운 질환의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박미자님은 3가지만 바꿨습니다. 참기름을 200ml 소용량으로 바꾸고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고 하루 반 티스푼만 썼습니다. 3개월 후 췌장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등 통증도 사라지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미자님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참기름병 찾으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에 있나요? 조리대 위에 있으면 당장 냉장고로 옮기세요. 냉장고 문짝에 있어도 안쪽으로 옮기세요. 안쪽 선반에 눕혀서 두세요. 그 다음 병을 흔들어 보세요. 뚜껑에서 공기 소리 나나요? 나면 제대로 안 다친 겁니다. 손목에 힘주고 끝까지 꽉 조이세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요. 마지막으로 유성펜 하나 꺼내세요. 병에 오늘 날짜를 크게 쓰세요. 2025년 10월 27일 그리고 30일 후 날짜도 쓰세요.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 쓰기 이것만 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립니다.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귀찮다고 미루면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이 영상 보는 지금 이 순간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혹시 충격받으셨나요? 나도 이러고 있었는데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기름 보관 방법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70%가 잘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꿀 건지도 적어주세요. 오늘 당장 날짜 적겠습니다. 냉장고 안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다짐하면 실천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도 드리고요. 여러분의 10년 후는 오늘 결정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췌장을 살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참기름 사용법 함께 바꿔보실래요?